안녕하세요. 최신 학술지의 논문을 소개하는 고종필 교수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이의 스마트폰을 슬쩍 봤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는 그 느낌.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유독 말이 없거나 전화기의 알림 소리가 날 때마다 긴장한 것 같거나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데 정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절대 안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 즉 온라인 괴롭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2026년 1월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 중, 고등학생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든지 사이버 불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피해자로 또는 둘 다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누가 괴롭혔느냐, 누가 당했느냐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려 8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딱 잘라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월요일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수요일에는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돌리고 금요일에는 또 다른 친구가 당하는 걸 구경하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뒤엉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가장 많았던 유형은 무엇일까요? 피해만 경험한 아이들이 약 18%였고 두 번째로 많았던 건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아이들이 약 13%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복잡해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아이들은 더 많이 연루될까요? 연구는 4가지 위험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들어보시면 다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첫 번째, 위험한 온라인 행동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기, 친구에게 비밀번호 알려주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진 보내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할수록 온라인에서 나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리학에서 온라인 탈억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누군가 앞에서 직접 욕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표정도 보이고 주변 눈치도 보이고 또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달라집니다. 익명이거나 화면 뒤에 숨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라는 생각이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 탈억제 효과입니다. 평소엔 착한 아이가 온라인에서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다든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 자체가 그 브레이크를 약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취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스크린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나쁜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오래 있을수록 방금 말씀드린 탈억제 효과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세 번째, 사이버 불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온라인에서 좀 심하게 굴어도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정작 자기가 피해를 당해도 이게 괴롭힘이었구나 하고 잘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면 폭력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요인은 친구입니다. 사이버 불링을 하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가 여러 유형의 사이버 불링에 연루될 가능성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집니다. 6배예요. 이건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목격자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에서 특이한 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격자를 별도의 역할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는 중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단톡방에서 한 친구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아무도 그 친구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 그것은 사실상 동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탈억제 효과가 작동을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목격자들도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더 쉽게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이었다면 누군가 먼저 나섰을 상황에서도 온라인에서는 다들 구경만 하는 일이 훨씬 더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첫 번째 반응으로 전화기를 뺏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충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빼앗으면 아이가 배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음엔 들키지 말아야지. 대신 대화의 문을 열어두세요. 딱딱하게 신문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온라인에서 무슨 일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전화기를 보고 갑자기 시무룩해진다거나 화면을 가린다거나 학교 가기 싫어한다거나 이게 다 사이버 불링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대화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사이버 불링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온라인 탈억제 효과 때문에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방관하기가 오프라인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너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답을 생각해둔 아이는 실제 상황에서 훨씬 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학기에 한 번 정도 우리 온라인에서 서로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는 대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대화로 말입니다. 아이들은 설교보다 대화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이때 온라인 탈억제 효과도 쉬운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왜 우리가 더 쉽게 나쁜 말을 하게 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아이들 사이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극을 한번 해보세요. 단톡방에서 한 친구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이의 디지털 세계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부모 세미나를 열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앱을 쓰는지,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과 다르게 행동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이버 불링은 학교 문제도 아니고 기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은 또래 환경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아이의 행동을 가장 많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탈억제 효과는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환경 안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도록 온라인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운 일에서 아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있도록 목격자가 방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